근데 이러한 버티기의 배경에는 결국은 그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뭐 들어요. 문재인이가 뭐 배신자라고 또 화내겠죠. 그만두면. 문재인은 지금 0.73%로 졌는데 이게 역대 선거 중에서 최소차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난번 그 수석 보좌관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난 14일 날 선거 끝나고 닷새 후에 얘기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역대 최소 차기 때문에 뭐 협치 통합이 과제다. 민심 수습이 과제다. 근데 그거의 과제가 누가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누가 그렇게 민심을 흔들어 놨죠? 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을 이긴 게 아니라 문재인을 이긴 거예요. 문재인을 그렇죠, 심판한 결과적으로. 거예요. 정권 교체 심판한 거예요. 이 정권은 못 보겠다 이건데 자신이 겸허해야 되는데 민심 수습하는 게 통합이 과제가 됐다. 0.73% 굉장히 적은 표차로 역사상 처음으로 전 표차가 됐으니까 잘 화합해야 된다. 남 얘기하듯이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0.73% 이건 사실 진 것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제 한 2달도 안 남은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면서 나가서도 우리 지지자들 문바들 대깨문들 많다. 그렇죠. 나는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가겠다. 그 뭐 착각이죠. 그런 겁니까? 그 착각이죠. 그러니까 인사 알박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지금 하겠다고 나선 하는 총재. 아니 윤석열 당선인하고 쭉 가야 할 사람을 자기들이 임명하고 있다고 그게 안 말이 되는 소리며. 그러니까 공기관도 마찬가지죠. 인수위라는 거는 정권 바로 주면 이 삐걱거리니까 한 2달 정도 시간을 갖고 정권을 넘겨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손을 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5월 9일이라서 9월 9일까지는 그날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상호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 보면은 민주주의에 2가지 원칙이 있대요. 하나는 상호 관용,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 또 하나는 제도적 자제. 제도적 자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권한을 자제하는 거죠. 5월 9일까지는 대통령 사면권, 인사권 다 있긴 하지만 제도적 자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한테 물어봐서 해야죠. 과거에 87년도 선거 끝날 때 YS랑 DJ 만나서 그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 주는 거 건의한 거를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 사실은 못마땅했겠죠. 처음에는. 하지만은 오케이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YS가 사면하는 식으로 하고 그 외에도 YS DJ가 DJ 취임 때까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8번인가 9번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YS DJ는 지금 생각하면은 큰 정치인이에요. 문재인은 좁쌀 정치, 옹졸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야. 5월 9일까지 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아니 서산에 해가 다 져가는데 해 안 안 졌다고 넘어가겠다고 안 넘어가겠다고 해 지금 안 지겠다고 그렇죠. 발버둥을 치는 서산 거예요. 해를 그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국민들이 아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됐더라도 이제 넘겨줘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분명히 국민의 심판입니다. 왜 다른 정권들은 여야가 바뀌면서 한 10여 년씩 해온 게 지금까지 심판이었단 말. 근데 이번에 5년 만에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권이 오죽했으면 심판을 받은 거 오죽해야 심판했겠어요. 10년을 안 채워지고 5년 만에 당신들은 끝내라.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민의에 따라야지. 이거 정말 최근에 그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새 정부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행사를 하겠다.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입니까? 그러니까 위선입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권리하고 권한은 다르거든요. 권리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권한은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권한.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건데 차기 정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죠.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5월 9일까지 문재인 인사권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낙하산, 청와대 떨거지들, 비서관들 저렇게 재취업 창구처럼 인력시장 창구처럼 저렇게 막 내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탈원전했던 청와대 비서관을 원자력 문화재단인가 끌로 보냈잖아요. 예? 뭐 그건- 원전하는 단체로. 예. 이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재훈이라고 예. 한수원 사장 예. 이 사람은 탈원전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월성 예. 그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해갖고 지금 네.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네. 아 그런 사람을 지금 다시 임기 연장을 시켜갖고 사장으로 지금 재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4월 달에. 그러니까 참. 아니 윤석열 당선인은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로 가는 거지만 네. 물론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목리를 부려갖고 정재훈이 그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 네. 탈원전 못 오도록 한수원이 그거 아주 핵심적인 기업 아닙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고 경제성 평가까지도 조작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그렇죠. 사람을 임기를 연장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철판이죠. 그 철판. 탈원전 지금 수사 재판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 지시 처음에 문재인 지시한 거잖아요. 그 문재인도 다 관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임기 후에 네. 안전보장이 그 사람의 가장 관심사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저는 뭐 사면 문제다, 인사 알박기 문제다 이러지만 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네, 그렇죠. 나가서도 이런 네. 문제는 우리가 깔끔하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런 것을 이 전임 또 후임 대통령 간에 합의를 하자. 이게 네.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는 뭐 이명박 사면할 때 김경수 경남지사도 사면해 줘라. 예. 그리고 그 조국 정경진도 사면해 줘라. 예?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 그 고용 보장해 줘라. 뭐 여러 가지 뭐 안을 내놨대요. 저 민노총이 하는 것도 민노총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볼 때는 이놈들은 이게 좀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어디 민노총 하듯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경심 사면 얘기가 왜 나와요? 난 그건 뭐 확인은 된 거 아닙니다만은. 야, 이건 진짜 예. 새로운 내용이네. 예. 정경심 사면 예, 있고. 정경심 사면까지. 예?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김경수, 네. 김경수는 자기 때문에 지금 깜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트루킹 사건이 댓글 조작 온 거는 문재인 당선시키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정경심 사면, 예. 조국 사면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개 나오는 게 첫째가 김경수 사면, 예. 두 번째가 청와대 별정직 3분의 1 자리 보장하라는 거, 세 번째가 전임 대통령 비수 수사를 안 한다는 거를 서면으로 보장하라. 그리고 조국 가족 선처 및 사면 이 4가지를 도장 찍어라. 인감 도장. 이렇게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나돌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윤석열 측이나 청와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은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럴 정도로 청와대에서 지금 무리한 요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어제부터도 쭉 제가 핵심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겠다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 뭐 정경심이다 어쩌다 하는 것은 예. 그냥 거기에 끼어 넣을 수 있는 예. 부분이지만 문재인이 남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그 양산에 그 형질 변경부터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 도로도 뭐 다 그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울산 선거 부정 네. 개입 사건이라든지 또 월성 사건 또 우리 윤 대표가 늘 지적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네. 아들 사건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또 딸 문다혜 문다혜는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뭐 청와대 그 지하실에서 청와대 산다는 거야. 지하실이 아니고 뭐 별관에서 뭐 산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생충인 예. 것은 뭐 별관이든 지하실이든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타항공 이상직업은 무슨 꿍꿍이석이 있었는지 또 사위 문제 네.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그 그렇죠. 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타 항공 그 문제에 깊이 그
문다혜의 남편 예. 요새 또 이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하나도 확인된 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 이건 서로 안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못을 내가 볼 때는요. 자기는 과거 정권을 샅샅이 빨개 벗겨서 다 감옥 집어넣어놓고 나는 하지 마. 네. 그거 약속해. 그걸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까요?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출신을 왜 대통령 뽑았겠어요? 이제부터는 수사나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해봐라. 그런 뜻이죠. 에?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말고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갖고 지금 제대로 좀 해봐라. 이거 누가 해도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뭐 이런 약속해라 저런 약속해라. 청와대에서 아직 문재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준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 5년 내에 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한 사람이 막바지에 가서 통합과 화합을 찾는 게 뭐겠습니까? 나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래서 자기부터 바꾸자 이거죠. 자기 수사하지 말고 우리 좀 봐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정됐던 오찬 회동도 이렇게 4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예. 과거에 노무현 이명박 때 2007년에 그때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전쟁 직전까지 갔잖아요. 예. 해수부 폐지부터 해서 했는데 결국 봉합은 됐습니다만은 그때부터 틀어진 게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봉합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문재인 쪽에서 너무 옹졸한 거 아닌가. 너무 세상을 보는 눈이 편협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보복이라는 건 내 사전에 없다. 그러니까 정적이라든가 일부러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을 한다든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있는 범죄 그리고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있는 범죄 자체를 덮어버릴 수는 없는 그거 거 안 아닙니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수사를 해갖고 예를 들면은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겠다든가 그건 가능할 수도 있죠. 과거 뭐 닉슨 대통령도 마찬가지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 것은 완전히 그대로 덮고 봉인을 합시다. 지금 김정숙이 김정숙 옷값도 봉인하자는 거 아니에요? 봉인해버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문제도 다 봉인하자 그 얘기예요. 얼마나 구린 게 많았으면 옷값까지도 봉인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참 떳떳하지 못하다 저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밝히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지. 저렇게 이중적으로 저 양두구역처럼 행동하면 국민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제 문재인이 비리라든지 잘못한 거 하나하나 이제 까발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신구 권력 간의 이런 갈등이 정권의 인수 인계 작업까지도 차질을 빚는다든가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의 정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에서 그럼요. 권력 간의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이 정권 이양이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한가하게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원자재 구둥난 급등, 미국이 금리 올리고 있죠. 여러 가지 삼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진짜 무역 수지, 재정 수지 다 적자 아닙니까? 자칫하면은 제2의 IMF가 온다고 안 온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힘을 합쳐서 진짜 인수인계하고 빨리 새 정부는 빨리 항해를 시작해야죠. 거친 파도를 향해서. 근데 싸우고 있다면은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의 반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